닥터 도티의 삶을 바꾸는 마술 가게. 제임스 도티. 주비나 옮김. 사람들은 저마다 이야기를 갖고 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핵심으로 가면 우리 대부분의 이야기는 서로 닮아 있다는 사실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알게 되었다. 유대감은 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 때때로 그저 짧은 만남으로도 누군가의 삶을 영원히 바꿀 수 있다. 분명 루스와의 만남이 바로 그런 경우였다. 그 첫 만남은 모든 걸 바꾸어 버렸고, 그게 아니었다면 상상할 수도 없는 전혀 다른 궤도에 내 삶을 올려놓았다. 루스는 초자연적인 존재는 아니었다. 12살 그때는 루스가 그런 존재라고 즐겨 상상하기도 했었다. 루스는 공감과 직관이라는 심오한 재능을 지닌 존재였고, 어떤 보답도 바라지 않고 다른 존재를 아끼고 보살필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다. 루스는 나에게 시간을 선물해 주었다. 관심을 주었다. 그리고 내가 오늘날까지 여전히 이용하는 마술을 알려주었다. 사실 그 시절 마술 가게에서 얼마 동안은 그곳에 있는 게 시간 낭비며 루스가 가르치려고 하는 것을 어쩌면 나는 배울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때도 있었다. 그리고 어떤 때는 루스가 정말로 미친 사람 같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루스가 나에게 가르쳐 주었던 기술이 여러 면에서 오랜 세월을 거쳐온 것이며 수천 년을 거슬러 올라가는 동양 전통의 일부라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안다. 오늘날 과학은 뇌가 적응하고 채택하는 원리인 신경가소성이 실제 현상임은 물론 뇌가 가진 고유한 기능의 일부라는 점을 인정한다. 집중력을 향상하도록 뇌를 훈련시킬 수 있다. 그리고 정신을 산란시켜 선명하고 유용한 결정을 방해하는 머릿속의 끊임없는 대화에 아예 반응하지 못하도록 뇌를 훈련시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지금은 잘 알고 있다. 오늘날 이 사실은 누구나 잘 아는 내용이지만 루스가 나에게 가르쳐줄 당시에는 전혀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었다. 루스가 내 머릿속 목소리를 끄는 법을 가르쳐주겠다고 말했을 때 실은 무슨 뜻인지 몰랐었다. 그러나 어찌되었건 나는 그것을 따라가기로 마음먹었다. 어깨에 긴장을 풀고, 목에 긴장도 풀고, 턱에 긴장도 풀고, 내 얼굴 근육의 긴장이 풀린다고 느껴보렴. 지금 내가 알고 있는 방법 전부를 루스는 그때 이렇게 말해주었다. 루스는 거듭해서 내 몸의 긴장을 풀라고 말하는데 그 부드러운 목소리에 내 몸이 너무나 가벼워짐을 느꼈다. 마치 닐의 날아가는 마술 카드에서 빠져나온 카드처럼 공중부양하며 의자 위를 맴돈다고 해도 놀라지 않을 정도로 깃털처럼 몸이 가벼웠다. 이제 내 머릿속을 비웠으면 좋겠구나. 새로운 주문이었다. 갑자기 의자에 기댄 내 몸의 무게가 느껴졌다. 루스가 정확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지? 어떻게 해야 내 머릿속을 비울 수 있지? 내 생각은 여기저기 정신없이 튀었다. 눈을 뜨자 루스가 미소 짓고 있었다. 이건 다른 마술 비법이란다. 루스가 말했다. 좋아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건 조금 복잡해지지. 내 머리에서 계속 생각하기에 대해 생각을 할 테니까. 내 머리가 생각하려는 순간 그것에 대해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생각하기에 대한 생각하기를 멈추어야만 한단다. 아니, 무슨 말이지? 내레이터가 무엇인지 아니? 물론이죠. 나한테 긴장 풀기 비결을 통해 루스가 나를 어디론가 안내하려는 것과 같잖아요. 루스는 2번 박수를 치며 조금 웃었다. 집에서 긴장 풀기 마술을 할 때는 어떻게 하니? 나는 잠시 이 일에 대해 생각했다. 여기서 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해요. 나는 거기서 너를 안내하고 있지 않은데 그러면 누가 그것을 안내해주지? 루스가 해요. 내 머릿속에서요. 하지만 내 머릿속에 있는 건 진짜 내가 아니지 않니? 그렇다면 누가 안내해주고 있는 거지? 내가 알고 있는 한 나한테 집중하고 내 몸 모든 근육의 긴장을 풀라고 말하는 머릿속 목소리는 바로 루스의 목소리였다. 바로 루스의 목소리예요. 하지만 그건 실제로 내가 아니야. 그렇다면 누가 하지? 루스가 원하는 대답이 무엇일까 생각했다. 그럼 저인가요? 그래, 바로 너야. 내 머릿속에서 너 자신에게 말하고 있는 건 바로 너야. 하지만 내가 내 목소리를 원하기 때문에 내 목소리처럼 들리는 거지. 이 내레이터는 사람 흉내내기에 선수란다. 누구 목소리라도 들리게 할 수 있어. 그렇군요. 우리 모두는 이 목소리를 다 갖고 있어. 그 목소리는 끊임없이 우리 머릿속에서 우리한테 말을 해.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밤에 자러 갈 때까지 한순간도 빠지지 않아. 항상 거기에 있지. 한번 생각해 보렴. 그건 마치 다음 음악이 뭔지 이야기해주는 라디오 DJ 같아. 너한테 그날그날 매 순간 선곡표를 들려주고 있는 거지. 나는 이 점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평소에 로스앤젤레스 KHJAM 다이얼 930에서 하는 보스 라디오 포맷의 톱40 히트를 듣곤 했다. 그래서 유명한 디스크 자키 리얼돈 스틸이 내 삶을 안내해주는 상상을 해보았다. 내 머릿속의 DJ가 하루 종일 모든 것에 대해서 온갖 이야기를 다 해준다고 상상해보렴. 너는 그 상황에 너무 익숙한 나머지 아마 내 머릿속 라디오 볼륨이 최대치로 올라가 있다는 사실도 눈치채지 못할 거야. 그러니까 그 라디오는 절대 꺼지지 않아. 이게 사실일까? 알 수 없었다. 예전에는 미처 이 사실을 알아채지 못했다. 사실 나는 항상 무언가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생각하기에 대해서는 결단코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내 머릿속 이 목소리는 내 삶의 매 순간을 좋거나 나쁜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그리고 내 마음은 그 목소리가 너한테 말해주는 것에 반응하지. 마치 그게 실제로 너를 잘 안다는 듯이 말이야. 루스는 마치 나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내가 충격을 받거나 모욕을 당하기라도 한 것처럼 그 점을 강조해서 말했다. 나는 완전히 혼란에 빠졌다. 문제는 대개 내가 보이는 반응은 너한테 그리 좋은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런데 내 머릿속에 있는 게 나인데 내가 나를 모르는 건가요? 아니야. 내 머릿속에 있는 목소리는 내가 아니야. 진짜 너는 그 DJ 목소리를 듣고 있는 사람이지. 문득 내 안에 몇 명이나 살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 루스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궁금해졌다. 아마 루스도 자기 머릿속 목소리를 듣겠지. 나도 내 머릿속에 있는 건 날씨를 전해주고 다음 노래를 알려주는 그런 DJ가 아니라 당연히 나였을 거라고 확신했다. 이렇게 이해했으면 좋겠구나. 내 머릿속 목소리를 믿을 수 없어. 항상 너한테 말하고 있는 그 목소리는 대개 옳은 경우보다 틀린 경우가 더 많단다. 이 마술 비법은 그 목소리의 볼륨을 낮추고 결국 소리를 완전히 꺼버리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지금 내가 하는 말이 이해될 거야. 한번 해볼게요. 지금 그 DJ가 뭐라고 말하고 있니? 바로 지금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나는 그저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그 DJ 말이 루스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건 통하지 않을 것 같다고요. 또한 그 DJ는 이 모든 게 정말 바보 같은 소리라고 말하고 있었지만 그걸 루스에게 말하지는 않을 작정이었다. 루스는 미소 지었다. 좋아. 자, 지금 너는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그냥 생각했어. 그게 바로 이번 마술의 첫 부분이란다. 나는 알아들은 것처럼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이제부터 생각하기에 대해서 생각하는 연습을 할 거야. 이제 눈을 감고 몇 분간 다시 내 몸의 긴장을 풀도록 하자. 나는 눈을 감고서 지금까지 100번은 연습했던 긴장 풀기 순서를 차근차근 진행했다. 발가락부터 시작해 점점 위로 올라가 머리 맨 꼭대기까지 이어갔다. 머릿속에서 각 부위를 떠올리면서 모든 근육의 긴장을 풀어나갔다. 때가 되자 마치 따뜻한 물이 서서히 차오르는 욕조 안에 있는 듯한 기분이 좋았다. 호흡에 초점을 맞추렴. 들이쉬고 내쉬고 호흡에 대해서만 생각해. 내 호흡 말고 다른 건 생각하지 말고. 나는 코로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었다. 그리고 한 번 더 코로 숨을 들이쉬고 내쉬었다. 이렇게 몇 번 호흡을 하고 나자 얼굴이 간지러워서 손을 올려 그곳을 긁었다. 그렇게 얼굴을 긁으니 뾰루지가 올라온 것 같았다. 제발 여드름이 올라오면 안 되는데 우리 아파트 윗집에 얼마 전에 이사 온 여자아이가 있었다. 나는 그 아이가 좋았다. 이름은 크리스였다. 크리스는 거의 허리까지 내려오는 길고 까만 머리카락을 갖고 있었다. 처음 얼굴을 본 날에 말을 걸었는데 나중에 혹시나 나를 얼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살짝 걱정이 되었다. 크리스는 굉장히 착해서 둘이 이야기할 때 미소를 짓기도 했다. 크리스도 우리가 같이 시간을 보내는 생각을 하긴 할까? 갑자기 내 부러진 이가 생각이 나서 얼른 윗입술로 덮었다. 아니야, 그럴 생각이 없을 거야.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여드름에 뻐드렁니 생각이라니. 세상에. 크리스가 나를 쳐다본 다음 뒤돌아 걸어가 버리는 장면이 떠오른다. 나는 크리스에게 어울리지 않았어. 호흡에 계속 집중해야지. 만약 DJ가 계속 말을 하면 듣는 걸 그만두고 다시 내 호흡에 집중하는 일로 돌아오렴. 내 머리는 갈 길을 잃었는데 난 전혀 눈치채지 못했던 것이다. 다시 호흡에 대해 생각하기로 돌아왔지만 그때 또 우리 반 친구 하나랑
돌아다니던 생각이 나기 시작했다. 그 녀석은 좋은 동네에 살았다. 아버지가 어느 건설회사 사장이라서 집도 아주 크고 부모님은 캐딜락을 몰고 다녔다. 작년에 한번 저녁 식사에 나를 초대했었는데 저녁 먹는 동안 그 친구 어머니가 처음엔 내가 어디에 사는지 묻더니 그 다음엔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는지 물었다. 나는 식탁 밑으로 기어들어가 그만 사라지고 싶었다. 우리 아빠는 변변한 직장도 없고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린 죄로 체포된 적도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친구 어머니에게 해줄 수 없었다. 아마 그쪽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진 않았을 것이다. 아, 또 이러고 말았군. 나는 숨쉬기가 아닌 다른 것에 대해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번 마술은 어려웠다. 해낼 수 없을 것 같았다. 한 5번 숨을 쉬며 딴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것 같다. 나는 숨쉬기 횟수를 세려고 마음먹었지만 그 다음 순간 깨달았다. 만약 숨쉬기 횟수를 세고 있다면 여전히 내가 딴 생각 중이라는 뜻이 된다. 이건 정말이지 불가능했다. 사람들이 진짜 이걸 할 수 있단 말이야? 루스는 이걸 할 수 있을까? 루스는 딴 생각하지 않고 몇 번이나 숨을 쉴 수 있을까? 한번 물어봐야 하나? 루스도 이걸 익히는데 오래 걸렸을까? 아니면 내가 정말 못하는 걸까? 여하튼 요점이 대체 뭐지? 그렇게 꼬리를 물고 계속 생각이 이어졌다. 난 최선을 다해 생각을 늦추어 보려고 했지만 확실히 내 머리를 뺀 나머지처럼 조용히 앉아있지 못했다. 내가 그냥 잘하고 있는 것처럼 꾸미면 루스가 알아챌까? 눈을 떠보자. 루스를 바라보았다. 이번 마술은 완전히 실패했다. 너무 어려워요. 할 수 없어요. 짐, 넌 할 수 있어. 이번엔 아니에요. 그냥 연습이 필요한 것뿐이야. 단 1초라도 내 생각을 멈추도록 노력해 보렴. 그 다음 몇 초로 늘리고 그 다음 조금 더 오래 하고. 이건 정말이지 잘 안 돼요. 루스는 몇 초간 나를 가만히 바라보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 마술을 연습하는 사람은 누구나 맨 처음에 똑같이 말하곤 해. 내가 원하는 건 뭐든지 잘할 수 있어. 이것까지도 말이야. 내가 아직 그 사실을 모르는 것뿐이야. 갑자기 항상 내가 무언가를 잘하지 못하거나 어딘가에 소속되지 못했거나 그렇게 할 만한 능력이 되지 않는다고 느낄 때마다 찾아오던 고통이 엄습했다. 내 눈이 무언가에 찔려 시큰거리는 것 같았다. 루스와 함께 있을 동안에도 때때로 그런 감정이 차올라 그만 고개를 떨구고 소리내어 울고 싶어지곤 했었다. 내 머리가 호흡에서 멀어져 이리저리 방황할 때도 그게 좋거나 나쁘거나 그런 게 아니란다. 그건 그냥 그렇게 되고 있는 거야. 그냥 그 사실을 알아채면 돼. 그 다음 머리를 내 호흡으로 돌려주면 된단다. 다시 호흡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렴. 그게 다야. 누가 통제하는 주인인지 보여주기만 하면 돼. 내가 바라는 건 내가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그 순간을 알아채면 된단다. 그리고 나면 내 머리가 여기저기 사방으로 뻗어 나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기 시작할 거야. 연습할게요. 그렇지. 아주 좋아.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란다. 연습하고 연습하고 더 많이 연습하고 우리가 함께 있을 때 했던 방식으로 하면 되는 거죠. 정확히 그대로 하면 된다. 벌써부터 기분이 한결 좋아졌다. 먼저 긴장을 풀고
그런 다음 내 생각이 뻗어 나가는 걸 붙잡아 머리를 차분하게 하렴. 결국 내가 가르치는 모든 마술 비법은 함께 흘러가게 된단다. 그러면 너는 긴장을 푸는 동시에 내 머리를 고요하게 가라앉힐 수 있어. 하지만 지금은 하나씩 차례대로 하자. 루스는 초를 하나 가져오더니 작은 종이 성냥으로 불을 붙였다. 그리고 촛불을 사무실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내가 의자를 옮겨 촛불을 마주보도록 했다. 내가 촛불에 집중했으면 좋겠구나. 초의 불빛 말이야. 루스는 나한테 깊은 숨을 들이쉬고 내쉬라고 하면서 그냥 촛불을 많이 바라보라고 말했다. 그냥 저 촛불에 대해서 생각해 보렴. 내 머리가 이리저리 산만해질 때마다 불빛에 다시 집중해 보려무나. 어떤 면에서 나한테는 눈을 뜬 상태에서 내 머리를 잠재우는 것이 더 쉬웠다. 실은 걱정의 대부분이 마구 밀려나올 때는 눈을 감고 모든 게 어두워졌을 때였다. 어둠 속에서 집중을 방해하는 건 없었지만 온갖 두려움이 한꺼번에 빠져나와 뛰어놀고 싶어하는 것 같았다. 언제 우리가 다시 이 집에서 쫓겨나는 걸까? 왜 우리 아빠는 술을 마셔야 하는 거지? 우리 집에는 언제쯤 돈이 생길까? 왜 나는 우리 가족을 바로잡을 수 없을까? 나한테 뭐가 잘못된 거지? 촛불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으니 마치 내가 그 속에 풍덩 빠져들 수 있을 것 같았다. 나는 촛불의 맨 아래 파란빛에 집중했고 그 다음 가운데 오렌지빛에 집중했다. 다 합쳐 거의 3주 동안 나의 생각을 인식하고 마음을 고요하게 만드는 데 필요한 3가지 서로 다른 방식을 연습하며 보냈다. 호흡에 집중하기, 촛불 응시하기, 그리고 마지막 방법은 주문 외우기였다. 짐, 만트라가 무엇인지 아니? 나는 고개를 내저었다. 짐작조차 안 되는 단어였다. 그건 내가 읊는 일종의 노래나 소리 같은 건데 마음을 집중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란다. 내가 호흡이나 촛불에 마음을 집중했던 것과 같은 거야. 이것도 내 마음을 길들일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지. 루스를 다시 쳐다보니 호루라기와 종이 달린 목걸이를 걸고 있었다. 저게 루스가 말하고 있는 그것인가? 그 순간 루스는 내 쪽으로 몸을 숙였고 종소리가 낮게 딸랑하고 울렸다. 나는 하마터면 크게 웃을 뻔했다. 루스는 종을 내려다보더니 웃었다. 아니야, 내가 말하고 있는 건 그게 아니란다. 어떤 종류의 소리를 말하는 거예요? 좀 낯설고 이상한 느낌이 들어요. 그거야 다 다르지. 이따금 사람들은 자신에게 중요한 단어나 마법의 의미가 있는 구절을 말하곤 해. 그런데 그게 뭐라도 다 좋아. 단어 자체가 진짜 중요한 건 아니야. 오히려 중요한 건 소리란다. 그러면 저는 무슨 소리를 내죠? 내가 물었다. 그건 내 마음에 달렸지. 그게 뭐든 내가 계속 반복해서 그 소리를 주문처럼 외울 테니까. 아주 큰 소리로 하나요? 아니야. 너한테만 들리게 하면 돼. 이건 정말이지 기묘한 느낌이었다. 내가 생각해내야 하는 중요한 단어가 무엇일지 도통 감이 잡히지 않았다. 내 머릿속에서 늘 반복해왔던 유일한 단어라곤 저주의 말뿐이었고 그건 루스가 염두에 둔 말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자, 그러면 무엇으로 할까? 루스는 내가 마법의 단어를 생각해내도록 참을성 있게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아무런 생각이 나지 않았다. 아, 모르겠어요. 마술에서 주문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나도 잘 알고 있었다. 아브라타카브라 열려라 참깨, 이런 주문은 곧바로 통하는 말이어야 했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첫 단어나 말이 뭐니? 뭐라도 괜찮아. 크리스. 나는 속삭였다. 우리 아파트 위층에 사는 여자아이 이름이었다. 나는 머릿속에서 적당한 단어가 무엇일지 이리저리 굴리고 있었다. 그런데 그 이름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다. 갑자기 문 손잡이 이미지가 머릿속에 떠올랐다. 손잡이? 크리스 손잡이. 이날까지도 어떻게 그런 단어 조합을 생각해냈는지. 아니, 그 순간 그 단어 조합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었는지 아직도 알 수가 없다. 루스는 나를 쳐다보았다. 자, 그런 단어가 생각났니? 네. 나는 대답했지만 갑자기 부끄러워졌다. 잘못된 단어를 선택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단어의 소리는 바보같이 들릴 것이고 효과가 없을지도 몰라. 자, 이제 그 말을 너한테 해보렴. 그런데 천천히 내가 그 말을 하면서 단어 하나하나를 늘려서 해보렵나. 크리스, 손잡이. 나는 혼잣말을 해보았다. 연속으로 몇 번 반복해서 말해보았다. 이제 그 말이 너 자신한테 주문처럼 외웠으면 좋겠구나. 앞으로 15분 동안 계속 반복해서 말이야. 루스는 나를 쳐다보았다.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루스가 제정신이 아닌 사람처럼 그녀를 돌아본 것 같다. 각 단어의 소리에 내 마음을 집중하렴. 그 밖에 다른 건 생각하지 말고. 루스의 말이 옳았다. 내가 만든 주문을 외우고 있는 동안에는 그것 말고 다른 것을 생각하기가 어려웠다. 게다가 크리스와 손잡이를 조합한 말을 계속 반복해서 말하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위층 여자아이 크리스나 문 손잡이 자체가 떠오르거나 그 대상에 초점이 맞춰지지도 않았다.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지를 크리스가 알고 있는지, 혹은 크리스가 내 부러진 이를 떠올릴지, 혹은 내 얼굴의 여드름을 크리스가 알아챘는지, 그런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다. 그게 핵심이 아니었다. 핵심은 더 이상 내 머릿속 DJ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그 DJ 소리가 딱 멈췄다.